제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둘째고 3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중학생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어릴 때는 굉장히 착한 아이였거든요. 착하게 엄마만 아빠만 눈치가 잘나는 아이였는데 지금 좀 올라오면서 굉장히 지금 반항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릴 때도 이렇게 집에 벽이 있으면 자고 일어나면서 화가 나고 벽을 차갖고 이렇게 뚫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많았고 요즘은 또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늦게 깨웠다고 이제 깨운 게 아니고 지가 늦게 일어나갖고는 늦게 깨웠다고 소파에 앉아가고 계속 소파를 두드리면서 한 20분 정도를 학교도 안 가고 계속 이렇게 울면서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답답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좀 있었는데 저도 그 이제 소리에 이제 더 화가 나갖고 와 아이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이러면서 제가 이거 아이야 또 그러는가 싶어서 큰애를 아침이어서 그때 큰아이를 데리고 이제 학교를 태워주러 나가면서 그 상황을 피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가면서 이제 또 생각하는 게 저 아이가 굉장히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어서 항상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하면 먼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탁 안기는 게 아니고 탁 저를 쳐내는데 뒤에서 저를 딱 안을 때가 많이 있고요. 엄마 이러면서 안을 때가 많이 있고 그게 가슴 이렇게 좀 아린해지는데도 그리고 요즘 또 이제 하는 행동이 중학교 2학년인데 수학여행을 지금 가서 있는데 수학여행 간다고 힐을 이만큼 높은 힐을 다 신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브라우스를 입고 이렇게 이제 또 소풍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 볼 때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이렇게 때니까 그럴 수 있겠다 또 지나가겠지 이런데 애가 막 팔을 대고 계속 이렇게 때를 쓰고 있을 때는 저도 이제 전에는 이렇게 막 걔를 때려서 제어를 시켰는데 지금은 좀 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좀 더 보다듬어줘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이 기계가 아니죠. 기계는 입력을 딱 시키면 입력시킨 대로 그대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이제 아무리 어린애들이라도 이제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따라 해도 그것이 또 사람마다 다 달리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 이전은 따라 배우기, 그대로 부모가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따라 배우기 하는 게 특징이라면 사춘기부터는 이제 저항하기입니다. 저항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따라 하다가 이제 자기대로 한번 해보기 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립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른이 돼 가는 과정인데. 자기 식대로 어떤 시도를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첫째 잘 안 돼요. 자기 식대로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유 없는 반응을 하죠. 어머니가 볼 때는 이유가 없죠. 학교 선생님이 봐도 이유가 없고, 애가 어제까지 멀쩡하더니 오늘 왜 저런 식으로 과물질되고 저러냐. 자기 나름대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립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전거를 타더라도 한 번만에 타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타지는데 이제 자꾸 넘어져 봐야 안 되는 것, 넘어지는 것을 수용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사춘기 소입에는 그게 안 되죠. 늘 따라하는 거는 실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새로 시작하면 실수가 있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두 번째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른이 볼 때는 말 안 듣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딴짓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야단 맞을 짓을 하고 야단을 맞으면 교육이 되는데 자기는 야단 맞을 짓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야단을 치니까 거기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체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신체가 성장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이제 제2차 성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어떠냐 하면 항상 약간 들떠요. 심리가 들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성에 대한 그 뭐라고 딱 뚜렷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안정된 심리에서의 이성을 대하는 게 아니고 약간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이성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라 그럴까? 막연함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불안한 상태예요. 그 심리 자체는. 이성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들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본인으로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또 어릴 때 이제 시킨 말만 잘 듣고 착하게 자란 아이들 같으면 그 시킨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잡는다 하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항이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됐지 마음에 저항이 없는 건 아니거든. 우리도 지금 이렇게 다 잘하지만은 야단을 맞으면 알았습니다. 예의해도 마음에서 기쁜 건 아니잖아요. 야단 맞고 기뻐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예의하고 지나지만 기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오래되면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착하다는 건 뭐냐? 자기의 저항을 표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착한 거예요. 착한 남편,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 착한 아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말 잘 듣고 착하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 자기 착하다는 것, 아이고 착하다 그러면 막 신경질을 억수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그 말에 따라가 항상 자기를 착하게 보여야 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을 하죠. 그래 엉뚱신설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엉뚱한 짓의 충동이 이제 마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면 이제 사고가 되죠. 그러나 대부분 그런 충동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학교에 가서는 이제 한 반에 한 50명 된다. 뭐 저희들 다닐 때는 한 5, 60명 됐으니까 요즘은 많이 적어졌다네. 그럼 꼭 그런 학교에 저항하거나 규율에 저항하거나 뭐 윤리도덕에 저항하거나 이런 아이가 항상 한 서너 명씩 그 아이들 중에 일어나죠. 그래서 담배를 피든지 뭐 연애를 하든지 술을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복장을 불량하게가 다니든지 그럴 때 그 청소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나쁘게 보여야 되거든요. 학교에서는 그 말썽꾸러기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영웅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거나 저항했던 얘기를 하면 애들한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나도 저래 못 해본 왜냐하면 다 내부에 스트레스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못 해본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괴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청소년 사회에서 그런 게 급속도로 번지죠. 어떤 섹스물이 있다. 그럼 그것도 막 몰래 빨리 번지고 만화책도 책상 밑에 넣어놓고 번지고 담배도 피워도 그렇고 그게 이렇게 나쁘다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러워진단 말이에요. 자기는 행동을 못하지만 그래서 그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신체가 약하고 뭐 한 애를 이렇게 왕따시키거나 하면 나쁘잖아. 그죠? 그럼 안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 사회에는 막 그런 것에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위축이 되고 아이가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걸 보살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건드리면서 두려워하는 걸 보고 재밌어 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돌을 던지면 다른 애도 다 덩달아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특별한 아이가 있어야 이제 그걸 말린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라온 모습과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디로 될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은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데 사춘기를 거치면서 예측과 저는 안 맞는 경우도 가끔 생겨난다. 이런 것도 다 성장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을 둔 부모는 제일 좋은 건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볼 때도 늘 5가지, 불자라면 5가지는 규제를 해야 된다. 그것이 죽이거나 때리는 행위, 2번째 훔치거나 뺏는 행위, 3번째 성폭행이나 성추행하는 행위, 4번째 거짓말하거나 욕설하는 행위, 5째 술을 먹고 취하는 행위. 술을 좀 먹는까지는 몰라도 그걸 먹고 취한다 하는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고 벽을 부수고 하는 건 이미 폭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부의 스트레스가 그만큼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책은 2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그런 내부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감싸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억압이 되면 나중에 저런 경우는 이제 어른이 되면 술 먹으면 그런 폭력성이 나타난다. 평상시에 얌전하다 술 먹으면 이제 그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감싸안아서 풀어주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모습이 폭력적인 것은 규제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에게 피해가 가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사람을 때리는 데 썼다 그러면 감옥에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이한테 큰 충격을 주죠. 남의 아이 피해도 있지만 내 아이에게 피해도 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건 어떤 행위, 그러한 심리 상태는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러나 그 행위를 표출하는 언어나 행위에 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부모가 어떠냐, 또는 선생님들이 어떠냐, 아이의 그런 바깥 행위만 보고 그 심리까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쁜 행위라고 하고 야단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 야단을 그럼 안 쳐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여기 심리를 이해 못하는 게 이게 큰 병이에요. 그러니까 저항감만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모는 어떠냐 이럴 때 그냥 자기 아이 귀하다고 그냥 그거를 봐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행위에 대한 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양쪽 치우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학교에서 그런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니까 이제 부모가 볼 때는 이제 그게 못마땅하죠.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바깥으로 드러난 행위를 중심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리는 이해하되 행위는 규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걸 보면 무조건 막 피해 가려고 하거나 오야오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버릇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무조건 야단을 치고 억압을 하게 되면 이제 상처가 돼서 나중에 폭발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한 대로 그런 것은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한 번 정도 화를 벌컥 내거나 애가 운다면 내가 봐지는데 20분 계속 그렇다면 처음에 좀 봐주다가 화가 나야 안 나요? 나고 막 너무하다 싶으잖아,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도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다 참는 거란 말이에요. 참으면서 봐주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봐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지속이 돼야 아이를 그거를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자, 그런 데서 기도를 우선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된다.
그 기도라는 건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돼. 근데 아이가 앞에서 깨어나면 저항을 하는 것은 뭔가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고, 뒤에 와서 깨닫는다는 것은 또 정을 그리는 것도 있고, 그 이중심리죠. 우리가 애증하고 똑같아요. 그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워지는. 그래서 엄마가 먼저 다가오면 이제 약간 저항을 하고, 또 엄마가 물러나면 또 자기가 다가오고.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에 대한 저항, 상처가 있고,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는 데서는 늘 갈등을 일으키고, 부모하고 멀리 떨어지면 어때요? 늘 이렇게 참회도 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이중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중심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애들이랑 그냥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 있도록 좀 놓아두는 것, 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다. 아까 스님 말씀하실 때 아이를 저는 이제 계속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켜보는 게 그냥 평상시 마음으로 지켜봐지지 않으니까 그때는 저기 피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아이한테 그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때 저는 이제 그 방법이 그렇게 이제 그래서 좀 화가 나니까 제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뭐 어떤 뭐 체벌을 해야 된다는 건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네요. 지켜본다는 거는 아이가 실수하는 거를 용인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저항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선을 일정하게 그어줘야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처님이 말씀한 5가지는 울타리를 쳐주고, 그 울타리 안에서는 그거 5가지 말고도 우리 부모가 볼 때는 저랬으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지켜봐야 돼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해놓고도, 내가 화를 벌렁 내놓고도 속으로 아이고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화가 나서 미안해요, 화를 내서 미안, 이런 말 입에서 잘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도 다 속으로는 그런 걸 자각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자기가 잘못했다, 한 10줌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미안해 하는데 야단을 한 100줌 쳐버리면 미안한 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억울함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야단이 교육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든지 잘못해도 언양하고 내버려둬도 교육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잘못을 자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대의 종아리 정도면 얘가 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10대를 때려버린다든지, 한 대의 종아리가 필요한데 그냥 오히려 칭찬을 해줘 버린다든지, 이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항상 엄마가 볼 때 잘못하는 정도하고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정도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그만한 크기로 자기가 못 받아들이니까. 또 바깥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의 의도보다는 항상 크게 그게 눈이 보이잖아요. 피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했던 제가 잘못했다 하는 양에 약간 낮춰서 계기는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나가지고 애하고 얘기했다. 그렇다 하면 이제 왜 그래 네가 스트레스를 받았냐. 근데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해서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는 게 하나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평력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욕설로 표현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앞으로 그것은 너가 고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리가 돼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자각시켜주는 선이 될지, 그게 좀 심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벌칙, 옛날 같으면 종아리를 맞든지
이제 감정에 의해서 막 그냥 두들겨 패버리는, 자, 그거는 교육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이럴 때 맞아보면 그것이 선생님이 딱 이유를 대고 냉정하게 딱 때리는 거는 교육 효과가 나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자기 감정을 못 다스려서 폭력적으로 때릴 때는 그것이 굉장히 상처가 되거든요. 내 잘못한 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저항심만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조정, 그러니까 받아주는 것과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룰에서 이 야단을 치는 것, 그것이 이제 조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미니스커트를 입는다, 뭐 한다, 이거는 이제 심리가 어른이 되고 싶은 심리야. 어른의 흉내를 내고 싶은 심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에 따른 책임감, 옛날 같으면 요 나이에 시집을 보내버린다든지 장가를 보내버린다든지, 그러면 며느리로서 자기 일을 다 해야 되고, 애를 낳게 되면 엄마로서 자기 일을 다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어린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뚱이는 어른이 되고 아직도 사람들의 취급은 어린이 취급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어른 흉내를 내게 되는 게 이제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든지 힐을 신는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남자들 같으면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자기들이 이제 어디 그런 이상한 집에 뭐 간다든지, 그래서 바깥에서 나이를 항상 올리죠. 항상 나이를 올린단 말이에요. 두세 살 올려가지고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니까 그것도 한쪽은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 애들이니까 애들 문화라 그럴까?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는 하지만 그것도 일정한 규칙.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청소년의 방종에 흐르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보통 부모들이 너무 우려를 해가지고 너무 간섭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행위를 숨기게 됩니다. 부모한테 안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놀라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행위는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지켜봐야 그 사고가 날 만한 방종을 어때요? 막을 수가 있죠. 알아야 막을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저질러 버리면 내가 못 막잖아요. 그런 데서 알고 이거를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면 뭐 몰라서 그보다 더한 일을 해도 괜찮고, 알면 조그만 일에도 간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건 다 알고 제재를 가하는 건 아주 극소수로 가한다. 이게 굉장히 냉정해져야 되죠. 그래서 이게 아이의 정을 떼주는 거, 그러니까 내 아이를 이웃 아이 보듯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싫어가 내 말 안 들으니까 싫어가면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고, 사랑이 정을 떼주는 게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어릴 때는 보살펴주는 게 사랑이고 사춘기 때는 정을 떼주는 게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사춘기 때 정을 떼주는 사랑을 못하죠. 집착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정을 못 떼주면 이제 조금 더 커서 아이가 자립심이 없어지죠. 공부도 지가 알아서 안 하고, 연애도 지가 알아서 안 하고, 직장도 지가 알아서 안 다니고, 부모가 나를 간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춘기 때 자립을 해야 되는데, 사춘기 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뺏어버리면 그 이후의 아이는 세상에 대한 도전을 할 용기가 없어지죠. 그런 자립성을 잃어버린 그 자녀를 둔, 아들이 26살인데 아들이 31살인데 아들이 35살인데 장가도 못 간다, 시집도 못 간다, 직장도 안 간다, 집에만 있다, 친구도 잘 못 사귄다, 이런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하죠. 근데 그거는 그 사춘기 때 어떤 시도를 할 때 연애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그때 그 나이에 그걸 겪어야 나중에라도 할 텐데, 그때 봉쇄를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경험의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마치 학생들이 배울 나이에 학교 안 다녀버리면 나중에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 나중에 배우려면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짐이 되지.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한 저항을 다 부모한테 떼넘기죠. 말은 안 하지만은 이다 니 때문에 그랬다. 당신 책임이다. 이런 게 심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 대학 갔는데도 자기가 자기 일을 못 해낸다 하면 뭐 아이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모 책임. 그럴 때는 부모가 내가 아이의 그런 사춘기 때 제 하고 싶은 대로 뭘 하려고 하고 시도할 때 내가 기회를 박탈했구나. 이렇게 이제 반성을 해야지. 그때가 늦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사고를 치는 게 나중에 평생 짐지는 것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룰, 그 부처님이 가르치면 5개의 원칙에 의해서가 아닌 거는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춘기 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정해진 법 아닙니까? 그죠? 이때는 어떤 실험들을 각자가 할지 몰라요. 그래서 큰 그런 5개라고 하나 울타리 외에는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 마음을 아프게 가지고라도 지켜봐 주는 게 필요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끝나고 8시가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게 혼자 애를 태우다가 다 큰 애에게 종아리를 때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는 늦은 경우 꼭 엄마에게 연락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리려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일찍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연락하라는 제 말이 잘못입니까? 아이는 그날 어디서 뭘 했는지 끝끝내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일에 간섭하지 말고 동생이나 잘 키우라고 했고 엄마나 잘 살라고 말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공부 압박을 해서 학원을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심성이 나쁜 것도 아닌데 엄마 사는 게 답답하다고 하며 저는 꽤나 명석하게 잘 사는 것처럼 합니다. 저는 항상 바르게 살 것을 요구하는데 아이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반문합니다. 아이의 관계는 자꾸 악화되는데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요지는 내가 남편에 대해 한 거를 어릴 때 그게 내요 딱 입력이 돼가지고 그대로 나한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야단쳐도 안 됩니다. 하면 더 반항합니다. 내가 야단치면 겉으로만 하지만 속으로는 니나 잘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이고 내가 지은 과거가 내가 씨를 뿌려가 거두구나. 그래서 아이를 그냥 내 문제로 내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래도 아이고 애가 저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부터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남편 하는 행동 딱 보이 남편이 나한테 잔소리하면 헤이 이거 니나 잘해라. 니가 무슨 나한테 말할 권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내가 살면서 얼마나 했냐. 아이가 나 지금 나보면 꼭 그래. 그러니까 아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내가 남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아이고 여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저 아이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생각을 잘못했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참회 또 참회하고 앞으로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지면 첫째 내가 좋고 두 번째 좋아져도 아이가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래 씨를 뿌려도 애가 금방 나빠지지 않고 있다가 지금 저렇게 되듯이 이게 또 씨가 돼가 아이가 좋아지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치유책이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유전처럼 닮아서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든지 안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든지
그래서 정진하셔야 돼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모범적이고 순한 성격으로 친구 관계도 잘 지냈으나 친구들 중에 한 명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다른 친구들과도 관계가 힘들어져 매우 힘들어한 지 한 달여 되었습니다. 배신감, 속상함, 친구를 잃은 두려움 등으로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학교 가는 걸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지켜보는 저도 속상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몰라서 더욱 괴롭습니다. 제가 오늘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아이에게 힘이 되는 위로의 말하고 제가 튼튼한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네. 병원에 들어가는 게 제일입니다. 이 경우는. 네. 아이가 지금 예민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가 요 정도 딱 증상 날 때, 아이가 좀 예민해졌구나. 병원에 가서 체크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치료를 하면 이거는 감기 초기 증상처럼 금방 치료가 되는데 이걸 방치하면 이제, 좀 심각해집니다. 상처가 점점 더 나게 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다 느끼지만은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내 친구가 딴 사람한테 가버리기도 하고 연애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가 겪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정신질환이 되는 건 아니다. 원래 정신적으로 약한 고리가 있다가 그걸 계기로 해서 발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다, 연애하다 실패했다, 친구하고 싸웠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힘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신적인 그 질환이 그걸 계기로 해서 발병을 한 거예요. 즉 내가 과로를 했을 때 감기가 발병하거나 찬바람이 쐬서 감기가 발병을 하거나 뭐 어떤 이유로 몸이 약할 때 감기가 생기거든요. 찬바람 쉬었다고 감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한데 찬바람을 쏘이면 감기가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원인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딸아이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이거 방치하게 되면 점점 병이 커진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기도가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로의 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상담하고 상담 치료를 받거나 약간의 뭐 일주일간이라도 약물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의사가 보고 조금 장기 치료라는 건 몇 달 필요하다. 학생이니까 그러면 치료가 요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렇게 어떤 학생 집에 가서 이렇게 소위 개인 지도를 하러 갔는데 굉장히 이렇게 불안증을 보여요. 근데 그 부모는 그걸 갖다가 애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애가 성격이 그렇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병원에 데려가 보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3인데 어떻게 병원에 가느냐는 고3인데.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이 병이 중요하지. 건강이 중요하지. 직장에 다닌다 고3이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가 공부기간이라서 이렇게 해서 자살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검진하니 이제 불안증이 아주 심하다. 그래서 이제 학교 휴학을 했단 말이에요. 고3이니까 부모는 어지간하면 몇 달만 있으면 시험 끝나면 된다. 이래가 끝까지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이게 딱 긴장을 놔버리니까 이 병이 어때요? 병원에 가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확 악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긴장을 탁 놔버리니까. 그래서 부모가 이제 아이의 그 모든 이 아이가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고 예를 들면 승마하고 싶다 이래놓고는
30만 원 주고 끊어놓고 하루 가고 안 가버리거든요. 피아노 배우고 싶다 이러고는 또 학원에다가 몇십만 주고 끊어놓고 또 하루 가고 안 가버리고. 그래서 부모들이 대부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치료비라고 생각해라. 어릴 때 아이의 욕구를 억압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거 뭐 치료비라고 생각해라. 그 학원을 끊어놓고 안 가고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냥 치료비라고 생각해라. 근데 대다수 동일한 증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모가 못 견뎌가 그걸 막 병원이나 남한테 맡기니까 이제 완전히 나중에 중증으로 변해가 입원하는 정도가 되고 이제 이분은 기도하면서 항상 그 아이를 보살피고 아이의 마음이 되고 이해하고 함께 하면서 나가니까 점점 좋아져서 결국은 그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뭐 무슨 기도를 하면 좋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제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병으로 진단이 나고 이제 만약 학교도 휴학하고 어렵다 하면 이제 그때 부모가 아이 건강을 중요시하고 나머지를 탁 놔야 되는데 대부분 부모들은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기도문이 필요한 거다. 지금은 기도보다는 일단은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할 때 마치 감기 증상 같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의사 괜찮다 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그것도 아이도 병원에 가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빠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뭐 이렇게 좀 청진기 대고 진맥 좀 하고 뭐 눈 들여다보고 목구멍 들여다보고 이리저리 눌리고 이러고 약 처방 주고 이러면 그 밀가루인지 뭔지 약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난 같잖아요. 갔다 오면 기분의 사람이 이 심리적인 치료 효과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아니다 하면 다행이고 또 의사가 보고 약간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 치료를 하면서 이제 긴장을 좀 풀어주도록 아이고 사람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다 하는 이제 이런 관점을 엄마가 좀 여유 있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스님. 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민감할 때 사춘기 때 이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 조금 지켜보고 자기 상태가 얘가 어릴 때부터 좀 예민했는데 그게 요즘 이렇게 할 때 항상 예민했다. 얘 원래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바탕에서 어떤 계기, 친구하고 싸우거나 헤어지거나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병이 발병될 때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님.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위로의 말과 스님께 기도문을 여쭈었는데 답변이 그거랑 달라서 처음에는 당황을 하긴 했지만 어찌 보면 스님께서 더욱더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지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제 아이가 힘들어할 때 전문가를 찾아가서 한번 털어놓고 얘기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해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때 그 정도는 아니고 자기가 한번 이겨내 보겠다고 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좀 더 강력하게 권하는 게 나을까요, 스님? 네, 건강은 병은 널리 알리라 그러잖아요. 건강은 일단 가서 체크해 보는 게 제일이요. 아니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면 스님이 괜히 병원에 가라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좋잖아요. 가서 병 진단 받는 게 좋아요. 아니라는 진단 받는 게 좋아요. 아니란 진단. 그래. 그거 손해 날 일이 하나 없잖아요. 아니라면 오히려 걱정이 덜고 기라면 어때요? 병이 있는데 병을 발견했으니까 치료의 기회가 주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치료를 받으면 이거 극복하는 게, 자기가 극복해보겠다. 근데 그게, 치료를 받으면서 극복하기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쉬운 길을 놔놓고 뭐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올해 이제 고1 된 아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중3부터 이거 떨려. 중3부터 이제 학교에 이제 무단 출결석을 많이 했습니다. 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래 하지 않을까 염두를 많이 했었는데 바로 어제 또 이제 무단 조퇴를 했습니다. 저희 애가 고등학교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며 자퇴를 원합니다. 중학교 때 집에 있는 돌반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팔고 또 친구들과 함께 또 차트리도 하고 또 친구들 이제 돈도 훔치고 등등 좀 많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한 아이가 자퇴를 해서 과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아이를 믿지 못하고 늘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스님 말씀대로 그런 아이죠. 저는 이제 행복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스님? 그렇게 되게 어렵겠네,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애가 네. 내 애라도, 내 남편이라도, 내 부모라도 누구를 때리면 어때요? 폭행이죠. 네. 남 물건 훔치면 절도고 도둑이죠. 뺐으면 네. 강도죠. 네. 여자가 싫다는데 남자가 싫다는데 만지면 성추행이죠. 이건 다 범죄예요, 범죄.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기 아들은 벌써 범죄를 저질렀으면 사회 정의 차원에서 신고를 해야지, 경찰에. 솔직히요. 저희 애를 데리고 경찰에 갔었어요. 왜 데리고 가? 그냥 신고를 해야지. 솔직히 이제 그때 솔직히 고민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 남편이랑 저랑. 근데 피해자한테는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봤죠. 이제 합의를 받고 그 합의를 받기 때문에 이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너한테 사고를 네. 치면 엄마나 아빠가 해결해 주잖아요. 그건 뭐 해결해 줄 테니까 앞으로 계속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일이 생기는 아이를 네. 학교를 안 다니면 그게 심해질까 약해질까? 그렇지만 제 마음은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해 주려면 네. 바로 신고를 하고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그래야 시정이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교화를, 범죄를 저질렀는데 부모 자식 간에 교화를 할 능력이 자기가 안 되잖아. 우리가 애가 장애가 있다. 눈이 안 보인다. 귀가 안 들린다. 그럼 내가 가르치고 싶어도 글자를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자를 하는 사람에게 청하든지 수화를 하는 사람한테 청해가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엄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얘기를 해서 변화가 온다면 그건 내가 하면 돼. 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걸 자꾸 카바를 해주면 이 아이는 갈수록 큰 범죄가 될까 적은 범죄가 될까? 큰 범죄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부모가 지금 계속 조장하고 있잖아. 그 부모가 일시적으로 자기 체면, 자기 욕망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도록 도와줘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건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들이니까 네. 또는 남편이니까 그건 뭐 해야 된다? 면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면회를 가서 어려운 얘기도 듣고 내달라. 그건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 그건 너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합의금을 자기가 마련해가 내든지 자기가 뭐 그만한 길을 살든지, 그래서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책임을 지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고, 내가 돈을 빌렸는데 내가 갚으면 이자차 갚으려면 힘드니까 한번 빌리고 다음부터는 돈을 잘 안 빌렸는데 계속 부모가 갚아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아내가 계속 갚아주면 남편이 계속 빌리는 거 생활해보고 몰라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이번에 해주면 돼. 진짜 안 하지. 그래 그럼 안 한다 그러지. 갚아주는데 그걸 누가 한다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제 정이라는 것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쥐가 뭐 쥐약을 먹는 게 쥐가 나빠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첫째, 그렇다고 아이가 나쁜 건 아이는 뭔가 학교 생활에 불만이고 삶에 불만이에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된 거는 자기가 부부관계가 애 낳고 키우는데 사이가 좋았어요? 아니 안 좋았어요. 그 안 좋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애를 가지고 남편이 어떻게 하든 내가 편안하게 하고 애 보는 앞에서 늘 남편 말 듣고 공손하고 이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를 않아요. 엄마가 한국말 하는데 애가 영어를 할 리 없고 엄마가 영어 하는데 애가 한국말 할 일이 없듯이 자기가 늘 저항하고 말 안 듣고 뒤로 딴짓 하니까 아이도 그것을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애 나무랄 일이 아니고 자기가 참여를 해야 돼요. 이건 내 잘못이다. 모델이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반성을 해야 돼요. 네. 첫째 반성하고 그러면 반성을 딱 하면 애를 보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내 가슴이 막 괴롭지. 아이고 내 잘못이다 이런데 뭐가 괴롭겠어요. 그러나 누구 잘못이고 관계없이 내 잘못인 거는 내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아이가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 아이를 위해서. 그럼 이건 근절이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근절이 돼야 되는데 내가 모범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속으로 엄마 니는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보살펴 주는 건 할 수 있지만은 이 교환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거는 그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무슨 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정신적인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자꾸 껍데기만 보고 와 그러노? 네가 왜 그러냐? 이래 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과 의논해서 심리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이 정신적인 불안이나 이런 게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즉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심리적 불안 때문에 오는 문제인지. 그럼 그 원인이 어떤 몸의 호르몬 분비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건지. 이 정신작용이라는 건 다 물질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이런 여러저런 가정 환경에서의 잘못된 까르마, 버릇 때문에 오는 거다. 그럼 그거는 이제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학교를 그만두고 받아도 되고 학교를 다니면서 받아도 되고 그게 단쪽으로 우선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다? 이게 애 잘못이 아니라 누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네 잘못을 내가 다 깨안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제로 이분에게 마약을 먹여가 처음에는 안 먹겠다다 시간이 흘러 저분이 마약 중독이 됐어. 그러면 원인은 내가 원인 제공자야. 근데 내가 마약 끊는다고 저분이 마약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안 끊어져. 저분은 저분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서 왔든. 근데 내가 계속 마약을 하면서 얘 보고 마약 끊으라면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안 끊어지겠지. 옛날에 나도 마약 했지만 지금부터는 마약을 안 해야 되고 안 한다고 저건 저절로 끊어지냐 안 끊어진다. 끊어지는데 도움이 되지. 그러나 마약을 끊으려면 저건 전문가한테 치료를 받아야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엄마는 그것을 아이를 나무래지 말고 내 살은 거를 돌이켜봐. 죄의식을 가져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일시적으로 내가 내 기분대로 악을 쓰고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정신 차려서 이제 더 이상 악 쓰고 살지 말고 두 번째는 아이는 이제 바꿔야 되잖아.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인 치료죠.
거기를 다 받고 또 병원 치료를 받고 이렇게 겸해가면 돼요. 앞으로 정신 차리고 제가 아이가 잘못이 아니라 우선 제 잘못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먼저 정신 차리겠습니다. 불교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나 수행의 방법을 잘 모릅니다. 이제 저희 애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고1 남학생을 두고 있는데요. 얘가 예전 같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산만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사춘기 지금 있잖아, 그죠? 이 사춘기 때는 엄마 말을 잘 듣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이러면 그 사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도 안 해보고 놀기도 해보고 사고도 쳐보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다, 놀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춘기의 가장 그 중요한 과정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거. 잘못을 해야 이 잘못하면 안 되겠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시간인데 부모는 시행착오를 안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춘기 때 그런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고 그냥 쭉 갔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도로 장애가 돼.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엄마가 문제예요. 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부모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중근 의사도 부모 말 잘 들었을까?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이가 신체가 건강한 것만 해도 어때요? 큰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지체부자요 아들 한 50명 한 사람에 두 사람씩 자원봉사자가 붙어가지고 이 경주 구경을 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겠지만 도와주는 사람한테도 사실은 큰 도움이 돼요. 왜? 둘이가 붙어가 하루 해도 이렇게 힘든데 자식이 건강한 것만 해도 어때? 얼마나 큰 복이며 또 내가 건강한 것만 해도 어때? 얼마나 큰 복이냐. 공부 같은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를 크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눈물을 찔끔찔끔 짜고 있는 거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크게 생각해 눈물을 찔끔찔끔 짜는 이런 엄마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크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엄마가 먼저 대범하게 애가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해도 괜찮아. 사춘기 때는 시행착오도 거듭하는 거야. 공부도 했다가 안 했다가 성적도 떨어졌다가 안 되면 재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라는 게 크는 거야. 괜찮아. 엄마가 오히려 이래줘야 애가 제대로 되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애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문제. 스님, 그럼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부터 배워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딱 듣고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쫀쫀하게 내가 안 놀아야 되겠다. 엄마가 좀 대범하게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탁 생각하면 이게 바로 공부요. 뭘 하나 얻어가지고 그걸 붙들고 또 하려고. 그거부터 바로 쫀쫀한 생각이잖아. 딱 스님 법문 듣고, 맞아. 그래야지. 엄마가 대범해야지. 그래야 우리 아이도 좀 큰 인물이 되지. 이렇게 딱 생각하면, 알았습니다. 이러고 딱 끝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쫀쫀한 나를 볼 때마다, 쫀쫀하면 안 되지. 그럼 오늘 내가 108배 참여해야지. 이렇게 108배 참여하면서 어제 하루 동안 내가 애한테, 남편한테 좀 쫀쫀하게 구른 거. 그걸, 내가 또 쫀쫀하게 굴었구나.
내 읍식이 또 작용하구나. 이렇게 뉘우치면서 쫀쫀하게 안 굴려는 노력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야. 눈물이 나더라도 내가 또 조그마한 이제 울릴 때 아니래 또 운다. 아이고 3살 먹은 애도 아니고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엄마가 큰 집에 불이 나고 막 파산을 하고 이래도 애들은 막 난리를 피워도 엄마는 턱 괜찮아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 솟아날 구멍에 있다 그러지 않느냐 괜찮아 이렇게 애가 교육이 탁 되고 대범해진단 말이야. 뭐 성적 좀 떨어졌다고 난리를 피우고 울고 이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건 뭐 별일이요 그게. 성적이랑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 또 우리 아들이 공제해줌으로 해서 또 남의 엄마들 얼마나 좋은 일 많이 시켜요. 돈 안 들고 복 짓는 일 아니에요. 애가 그래 울고 하면 괜찮아 너 때문에 딴 애들 기뻐할 애들 있잖아. 그 정도 복 지어도 괜찮아. 그 돈도 안 들고 복 짓는 방법 좋은 거야. 이렇게 좀 대범하게 좀 놀아. 엄마가 좀 통이 커야 애들도 통이 커지지. 그러니까 쫀쫀해지는 자기를 보고 자꾸 뉘우치는 기도를 하세요. 예, 아이에게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알았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님. 네. 요즘은 아이와 휴대폰 문제로 너무 갈등이 많은데요. 저는 좀 예전부터 그 휴대폰이 그 아이들에게 조그만 어린아이 때부터 휴대폰을 가지게 되는 거는 결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교육을 많이 듣게 되어서 저한테 강하게 남아 있어서 아이가 이제 휴대폰을 사달라고 몇 년 전부터 많이 졸랐지만 미루다가 아이는 그 자기만 반에서 많은 아이들이 다 갖고 있는데 자기만 없다는 결핍감에 하도 저를 시달리게 해서 사실은 5학년 초에 사주었습니다. 사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갈등을 그렇게 싸우기가 싫어가지고 많은 규칙을 정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요즘은 그 17세 이상이 하는 그런 총싸움 하는 게임을 많이 하고 그 재미에 빠져 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마음이 심하게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그만하라는 저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제가 소리를 지르게 되고 심하게 화를 내게 되고 심지어는 리모컨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편과 저는 의견이 완전히 다른데요. 남편은 아이한테 입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가 하는 대로 두고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는 아이라고 가만히 두라 하지만 남편은 집에 잘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아이와 둘이 있는 시간이 많은 제가 그냥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휴대폰을 길게 사용하는 것을 정말 그러다가 이제 안 하는 시간이 스스로 안 할 수 있도록 그냥 둬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혀 서지 않습니다. 스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기도 늦게 들어오면 돼요. 안 보면 돼, 자기도. 그걸 보지 마세요. 그걸 왜 보고 신경질 내고 그래요? 안 보면 되는데. 제가 아이가 조금 더 컸다면 저도 이제 퇴근하고 네, 자기 애가 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자기 성질이기 때문에. 애 크면 또 큰 대로 또 이제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이 돼가지고 공부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또 더 난리지. 대학 입시 나놓고 네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뭐 큰다고 해결 안 돼. 그리고 자기가 벌써 사줄 때 그 애를 먹여가 사줬거든요. 핸드폰 목매달 때 그때 사줬기 때문에 애는 막 핸드폰 쥔지면 이제 목매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담배 이 중독이 되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웠는데 못 끊는 거 여자가 못 끊을까 남자가 못 끊을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중에 담배 끊으라 하면 여자가 끊기 어렵까 남자가 끊기 어렵까? 여자가 어렵습니다. 청소년 담배를 피운다면 청소년이 끊을까 어른이 끊기 어려울까? 청소년이 어렵습니다.
그럼 혼자 먹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될 확률이 높을까? 여러 사람하고 같이 술 먹는 사람이 높을까? 혼자 먹는 사람. 이 심리적인 다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들은 담배를 편안하게 피울 수 있는 속에 심리적 긴장과 억압 없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많이 피워서 중독은 걸려도 그게 덜하고, 여자는 눈치를 보면서 피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면 안 피운단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피우려니까 귀찮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때 피웠기 때문에 이게 담배 나중에 그만두기가 어렵고, 청소년들도 보통 눈치를 보고 피워야 되기 때문에, 숨어서 피워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중독이 드는 거예요. 술도 여러 사람이 건배하고 막 술집에서 떠들어가면서 피우고 마시는 거는 많이 먹어도 중독은 잘 안 들어요. 중독이라는 건 술을 통제를 못하는 게 중독이에요. 근데 혼자서 스트레스 받아 혼자서 홀쩍홀쩍 먹으면 훨씬 더 중독성이 높다. 혼자서 먹으면 중독 걸린다 이 말이 아니라 비율이 더 높다 이 말이에요. 심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이에게 그 핸드폰, 스마트폰을 안 사주고 애를 먹여가 사줬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이에게 거기에 대한 매달리는 게 더 강하다. 욕구가 더 강하게 해서 해줬기 때문에. 일찍 해주라 이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면 그걸 더 넘어서도록 자기가 안 해주든지, 아이를 위해서 핸드폰을 사준 게 아니지만 내가 귀찮아서 사준 거니까. 그러니까 애가 이제 핸드폰 보는 거 그 남편 얘기가 저는 오히려 더 자기 생각보다는 더 맞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잔소리 안 하는 게 낫다. 핸드폰 막 리모컨 집어 던지고 이런 폐악을 지르는 거가 아이에게 주는 나중에 상처가 엄청나게 크지. 그 핸드폰 보는 상처보다 그게 더 크다 이 말이야. 그럼 놔놓으면 언젠가 남편 말 때 핸드폰 그만 볼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놔두면 더 보지. 네. 더 봐도 괜찮다 이 말이야. 놔놓으면 덜 볼 거다 이러면 자기는 못 놔놔요. 한 달 기다려봐도 더 보고 2달 기다려봐도 더 보기 때문에 결국은 또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딱 바꿔야 괜찮아. 그래서 그게 보면 내 성질이 발동을 해가 안 되면 안 보면 돼요. 방문을 안 열어보면 되고. 그래서 애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엄마 보면 성질 나니까 네 방에 가서 해라. 엄마 보는 앞에서는 하지 마라. 안 볼 때 해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자기가 늦게 들어오든지. 저도 옛날에는 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도 젊을 때는 제자들 키울 때 아침에 예배자리 쫙 이래 딱 앉아가 딱 돌아보고 저리 비었다. 왜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데려와 이랬는데 요즘은 안 봐요. 문을 안 열어. 아시겠어요? 아예 뒤도 안 돌아보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도 안 해. 근데 왜? 늙어가 잔소리하면 이제 살기 힘들어. 젊을 때는 뭐 또 그렇다 하더라도 성질은 못 고치더라도 이래라도 고쳐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네. 전기 충격이 갖고 지지든지 안 보든지 안 볼 때 하라고 애한테. 제발 얘야 내 안 볼 때 해래. 내 보면 눈이 뒤집어진다. 안 볼 때 해라. 이렇게 애한테 사정을 하든지. 제가 집에 없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지. 네. 그러니까 엄마들은 다 내가 없으면 남편이 어떻게 하나 애가 어떻게 하나 하지만 엄마 어디 뭐 여행 갔다 그러면 애들은 저거끼리 전화해가 야 엄마 어디 갔다 이러고, 남편들이 또 어디 갈 때는 마누라가 혼자서 어떻게 하나 이런데 마누라들 얘기 들어봐라 저거끼리 전화해가 야야 우리 남편 출장 갔다 야야 어디 가자 이러고 난리고 이래야 세상이라는 거는. 그 총싸움 하는 그러니까 휴대폰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총을 싸우고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총싸움을 하고 차로 치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니까 제가 심장이 좀 벌렁거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애하고 대화를 해야지. 근데 이거는 네, 게임은 좋은데 이것은 살생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교통사고나 전쟁할 때 네, 이게 감각이 무뎌져서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거 무뎌진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남편하고 먼저 얘기해서 여보 당신 말대로 하겠다. 그런데 요 문제는 너무 아이의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나 이렇게 물어봐서 네. 남편도 동의하고 하면 셋이서 앉아가 의논을 해야지. 되게 그래, 의논을 하는 건 많이 좋은데 하는 편인데요. 하면 어떠냐. 그러면 또 애는 그 재미가 있으니까 네. 그만두지. 그러면 또 회의를 해가 또 얘기를 하고 또 오기면 또 회의를 해가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규제나 처벌을 자기는 성질이 들어와서 안 되니까 폐악을 지르니까 그 규제를 남편이 적절한 처벌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애들에게 한 번 얘기가 딱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아이에게 이걸 고치려면 이 문제를 내가 조용히 애에게 정말 아이를 위해서 내가 50번은 얘기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세워요. 50번을 얘기하겠다. 인원을 하고 어기고 또 인원을 하고 어기고 예. 또 인원을 하고 어기고 이걸 내가 50번쯤은 적어도 아이를 위해서 내가 성질 내지 않고 아이가 이걸 자각하도록 하겠다. 명령은 자각이 아니에요. 아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아이하고 약속을 해서 그러면 너 만약에 못 지키면 이제 종아리를 맞아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못 지켰다. 그럼 엄마가 종아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배를 줘서 애보고 엄마 종아리를 때리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안 자고 이건 옛날부터 해오던 가정교육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각하도록 해. 이거 안 된다 하면 끝까지 가야지. 그걸 중간에 가다가 그만뒀다 이러면 안 돼요. 되는 거는 아예 규제를 하지 말고 주고 정말 안 된다. 아이 교육을 위해서. 내가 보기 안 좋다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마는 그 아이 보호를 위해서 끝까지 안 된다고 나가야 된다. 네, 한 50번은 아닌데 스님 말씀처럼 정말 의논하고 한 10번 이상은 그렇게 거친 것 같은데 근데 폐악을 찌르고 집어 던지고 했다며. 그건 안 돼. 그런 네, 거는. 그런 그러면 식으로는 할수록 제가 더 면역력이 생겨요. 예, 저도 욱해가지고 그러고 나면 자괴감에 빠지고 별로 훈육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걸 제 스스로 알기 때문에 너무 괴로움에 빠지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 게임을 보고서는 자기가 직접 해보진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다지 저는 그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차에 사람을 치고 하는 게임은 싫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다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그럼 아이는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가 입장할 때 아빠가 괜찮다는데 애가 어떻게 설득이 되겠어?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처벌을 하는 것도 안 되지. 남편이 말릴 거기 때문에 또. 그만 일에 왜 처벌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남편하고 먼저 의논해서 동의 얻는 부분만 약속을 해야지. 남편하고 동의 얻는 부분을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 남편이 규제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자기는 나서만 자기는 이미 신뢰가 없어. 자기는 이해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미 아이의 무의식 세계에 그렇게 돼 있어. 네. 엄마는 우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 엄마는 성질이 더러운 사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없어. 그래서 아예 눈 막고 눈 감고 귀 막는 게 도움이 돼. 자기가 지금 하는 건 애한테 상처만 주지 아무런 교육 효과가 없다 이미. 네.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남편한테 맡기고 남편하고 의논해서 남편의 동의 얻는 것도 50번 할 각오를 해야 돼. 이건 지금 남편 동의 못 얻는 걸 갖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전제를 했잖아. 아이가 내 아이만 아니라 남편 아이와 공동이기 때문에 남편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된다. 두 번째, 그것도 50번 할
은결을 가지고 해야 된다. 성질 내지 말고.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스님. 네.